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거기에 한국이 공동사용권을 가져야 한다는 핵 공유, 핵 무기 공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을 제의하고 미국이 거부하면은 우리도 NPT를 탈퇴해가지고 자위적 핵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이 제도는 나토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 중에 5개 나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5개 나라에는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술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면은 그 5개 나라와 공동사용권을 갖는데 단 전시에 그렇게 합니다. 전시에. 전쟁이 났을 때는 공동사용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 5나라, 특히 독일은 자체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라서 그 터지는 폭탄의 위력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같은 데서는 한 도시를 날려버리는 전략 핵폭탄보다는 이런 전술 핵폭탄이 더 쓸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제가 2009년 10년 무렵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말과 이런 개념을 한국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전데 그게 점점 확산이 되어 가지고 요사이는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미국 국방대학입니다. 내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미국 국방대학에서 나온 보고서가 미국 군인들이 만든 이 논문입니다만은 4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쓴 논문이 저와 같은 생각을 제안하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제목은 21st Century Nuclear Deterrence, 21세기 핵 억제 전략에 대해서 2018년의 핵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논문은 아주 반갑기도 하고 미국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북한이 결국은 핵 보유국이 실질적으로 되었는데 핵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가는데 그런 기정사실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희망사항으로서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또 미국까지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 승산이 없는 이런 핵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이 무장 해제 상태를 지속시킬 뿐이다 하는 공감대 위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미 국방대학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VOA에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VOA 보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논문을 쓴 분은 4사람인데, 라이언 워트, 칼로스 버스베, 달톤 클라크, 데릭 디벨로라는 분입니다. 아주 엘리트인데, 미국의 전략 또는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장교들입니다.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 일본과 한국
즉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로운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이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이 아니라 북한 핵, 중국 핵, 그리고 러시아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전술핵에 한정해가지고 사용권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란 뜻인데,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이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핵 공유 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NPT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 소유권을 갖게 되면 NPT 조약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전술핵을 한반도나 또는 일본 또는 그 근해에 배치해놓고 공동 사용권을 갖더라도 이 소유권은 미국임을 분명히 해야 이 NPT 조약에서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전쟁이 나면은 이 5개 나라는 핵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는 NPT에서 탈퇴를 합니다. 또 NPT는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은 핵 문제로 인하여 그 나라에 생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미리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NPT 탈퇴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미리 통보하고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도 일찌감치 NPT 10조에서 탈퇴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NPT에서 탈퇴를 했더라면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겠죠. 이 논문은 다만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하여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한다는 것은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과 한국은 국내 사정도 좀 복잡하고, 특히 일본은 이게 평화헌법으로 칭해지는 이 교전을 금지하는 헌법 등도 있고 해가지고 동맹국이 직접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의 전술핵 폭탄을 싣고 북한 등을 공격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그럼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 체제, 듀얼 키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쟁 발발 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대학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번 보고서는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한국에 부여하되, 투사는 직접 때리는 것은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한한 듯 하다고 베넷 박사는 해설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듀얼 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문을 열 때 키가 2개를 작동시켜야 열리는 그런 안전장치를 말하는데요. 유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유럽의 5개 나라는. 그런데 한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한국에 공동사용권을 주되 실제로 폭탄을 운반해가지고 때리는 그 수단은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즉, 미국이 공동사용권을 갖되 좋다, 평양을 때리자라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되, 실제로 때리는 운반 수단은
미국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좀 신뢰하기 힘든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날 때, 그러니까 친북 여론이 들고 일어날 때에 대한 그 설명도 해야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네요. 이 NDU, 내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국방대학의 이 보고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데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핵 공유 협정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억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한 압력도 된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일석이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는다. 일본에까지도 재배치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선 중국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이미 불가능하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남한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으면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 우리는 즉각 반격을 받아서 평양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부담을 갖게 되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와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다. 의지가 관건이다.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런 이슈를 던지면은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정치적 평가를 하면서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사태가 계속되면은, 그때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론이 바뀌고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에 배치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전술핵 재배치는 핵 대 핵의 균형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 특히 남한에 91년에 빼내갔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연스럽다. 그때 전술핵을 빼내갈 때의 큰 명분은 북한도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북한이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약 우리가 미국에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때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은, 만약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NPT 탈퇴해가지고 이스라엘식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하겠다고 압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정치적 지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지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여론조사에 붙이면은 아마 60% 이상의 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우선
야당부터 지금 문재인 집권 세력이 이 제안을 할 가능성은 없죠. 거의 제로입니다. 문제는 아주 자유로운 자유한국당이 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일종의 핵 보유를 공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총선 때쯤 국민투표를 하자. 내년 총선 때 이걸 놓고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왕 투표할 김에 한 번 더 투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 겸한 총선을 하자. 이렇게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이 있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에 한국에서만 했는데 미국에서 아주 책임 있는, 그것도 국방대학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생각을 상당히 반영하는, 거기서 나온 논문이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